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수티 V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최신 뉴스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공급 절벽 현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뛰는 이 집값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요. 약 3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면서 사전 청약의 신청을 지금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공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지 집값에 대한 안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노후화된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뜻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그 지역에 있어서 재개발을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개발사를 선정을 한 후에 정부에서 이곳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신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과 세대수, 그 지역의 인프라 등 여러 가지를 구축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1000세대가 공급이 됐다. 그럼 기존에 있던 원주민이 500세대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500세대는 신규 세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00세대가 공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0세대를 공급을 했으나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노후화된 아파트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공급을 지금부터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향후 25년까지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당연히 매매가는 오르게 됩니다. 또한 매매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저금리와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매매가는 폭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물론 좋지만 현재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분당선,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그 다음에 4호선 라인 요 세 가지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 절벽의 매물 잠김까지 뛰고 또 뛰는 집값이다. 자, 한국은행에서 얘기했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례적으로 저금리로 집값이 급등할 것 같다. 자, 저금리로 집값이 급등한다. 저금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게 되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게 되면 그 돈은 당연히 유동성 자본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에 흘러나가게 되면 그만큼의 많은 수요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항상 공급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값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11주 내내 전세값이 폭등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사이클은 옵니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2개월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벌써 12주 내내 전세값, 즉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값이 무려 3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평균 가액으로요. 자,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2사 대책에서는 83호 공급 대책까지 내놨다. 83만 호라는 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3만 호 정도 공급이 되고 사전 청약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연예인이 누군지 몰라요. 장소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내가 티켓을 사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 뭡니까? 지금 정부는요, 공공임대를 추진하고요, 재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했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CBDC도 정말 유행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천대장, 하남, 일산 여러 군데에서 지금 3기 신도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거기 임장을 해서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임장을 하셔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임장을 한번 가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걸어가 보셔야 돼요. 역에서부터 집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주변에 인프라는 뭐가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수요는 어떤 사람들인 건지, 그런 것들을 임장해가지고 꼭 보셔야 됩니다. 발품 바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부동산은 알 수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론 좋습니다. 3만원 공급하고요. 정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믿고 사전청약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을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약속했지만 시장 안정을 담보할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쉼없이 뛰는 집값 천장이 뚫렸다. 자,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2019년 9월부터 지난달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자,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 사이에 자꾸 임대차 시행이니 부동산 대책이니 이러면서 방법을 내놓기 때문에, 아니 어이없어서 시장은 항상 반대로 가요. 자, 이달 들어서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와 같았다. 아파트값도 0.11% 뛰고 47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전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53주 연속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자, 경기도는 지난주 0.36%에서 3.9%로 높아졌고 인천은 4.6%로 지난주와 같았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 달, 자, 6월, 약속의 6월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달만 0.45% 올랐어요. 네. 얼마나 오를지 미지수입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했으나 지금부터는 영원한 하락은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회 장관 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파트값은 위로만 향하고 있다. 시장은 항상 반대로 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젊은 층들에게 넘사벽이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은데 누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전국이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있어요. 나는 수도권으로 오고 싶은데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더 지금 공급 절벽에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지방 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 깨졌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 점점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밀리면 노동항으로 가고요. 노동항에서 밀리면 과천, 분당, 판교, 위례로 갑니다. 거기서도 밀리면 광교로 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을 부동산병에 다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희귀병이에요, 이제. 이 정도까지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 62.2%, 서울 아파트값은 86.5%나 올랐다. 이거 다 중위가격입니다. 중위가격이 현재 지금 10억이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2017년 3월에 7억, 6억이었던 아파트 중위값이 서울에 지금 현재 아파트 중위값 10억이 넘어서 11억입니다, 지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더블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86% 올랐으면은 아파트값은 웬만한 거는 150%가 넘었다는 거예요. 집값이 폭등하는데 전세값이 그냥 있을 리 없겠죠. 11주 연속으로 12주 연속입니다. 이제 12주 연속. 평균 전세값 44.2%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이다. 공급이 계속적으로 절벽이 되면 노후화된 아파트가 상승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는 많아지고 있어요. 재건축으로 용적률과 세대수를 빨리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인구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용산에
한 부지를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린벨트에서 조금만 풀면은 거기에다가도 많은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영끌 비투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상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했다. 양적 완화로 인해서 현금을 뿌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당연히 하락이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30만 원 정도의 국가 부양책을 모든 국민들에게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대 방향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팽팽하게 입장을 지금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요. 낮은 혼인율 탓에 1, 2인의 가구를 중심으로 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는 많다. 주택 수요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누가 지금 주택이 수요가 낮아지고 감히 어떻게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지금? 일본과 똑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일본의 도쿄에 있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하락이 쫓아간다? 그러면 상승도 쫓아가야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버블 시대에 무려 91년도죠. 91년에 이제 버블 붕괴가 생겼습니다. 86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 가격과 달러 가격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 값을 낮추고 달러 값을 올리게 돼요. 91년도에 버블 붕괴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은 지금 현재까지도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요, 돈 없어도 100%로 자산을 가지고 다 빌려줬었어요, 은행에서요. 95%, 100%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지금 부동산, 땅, 주택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하고 구매를 하게 해줬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지금 LTV, DTI가 있는데요. 70%, 60%, 40%, 10억 이상 지원을 안 해준다니까요. 어떻게 일본이랑 같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 제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요, 13일 만에 2천만 원이 올랐어요. 아니, 제가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아파트 상승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벽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진입이 불가능해요. 정부는 이사 대책에서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으나 택지 확보와 건축의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아무리 빨라도 25년에서 27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자, 그러면은 5년 이상이 아니라 공급이 됐는데 주변의 학군이라든가 학교, 주변 인프라, 그 다음에 먹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이 안 다닌다니까요.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했고요.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1중고, 2중고, 3중고, 4중고까지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융통성 없는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최신 뉴스와 공급 절벽 현상, 그 다음에 국가 부양책으로 현금을 다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 물론 다 양적 완화 중 하나입니다. 좋은 전략이고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그 다음에 좀 먹고 살기 힘든 서민 계층들에게 돈을 주는 거 물론 찬성합니다. 소비가 늘어야 되고요. 소비가 늘게 되면은 경기가 호황이 되고 살아나는 거는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여기까지고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